안녕하세요. 190TV 제임스입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주간 펩트론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23년 전기차, 25년 비만 치료제 테마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계좌인증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 7일 13시 기준으로 16만 4,100원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계좌 수익률은 지금 보유주수는 16주, 수익률은 한 70%, 69.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죠, 수익률. 뭐 제가 이거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소액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주식 투자다라는 거를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금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도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시드머니 큰 돈을 만들고 어쩌면 그거 갖고 이제 부를 이루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주식하면서 느껴야 될 게 두 가지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내가 투자한 원금의 2배를 벌어보고 내가 투자한 원금의 1억을 만들어 본다. 이거 두 가지를 느껴봐야 이 주식 투자라는 게 5%, 10%, 30%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2배, 3배, 10배 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게 어느 순간 뭐 이제 올해 이제 펩트론 가지고 제가 이제 물론 릴리 기술 이전이 나오고 나면 더 날라갈 거라는 건데요. 일단 최종 수익률은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금액들은 그대로 모아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2년만 저희가 투자하는 거니까 2년만 20만 원씩 계속 모아서 하는 거니까 어느 순간 어느 정도 한 1,000만 원 넘어가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거든요. 돈은 안 넣고 이 돈을 굴려가지고 1억을 만드는 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갈 거니까 실제로 이제 진짜 주식 투자로 해서 이제 제임스 말대로 2배로 벌어보고 1억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이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펩트론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 펩트론이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10조, 보수적으로 보면 이제 20조를 가려고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테마를 이루어줘야 이제 간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주장의 핵심인데요. 지금 아니나 다를까 뭐 인벤티지 랩, 뭐 D&D 파마텍들 해서 이제 이런 경구용 관련해서 요즘에 기사도 그렇고 좀 테마를 이루는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논란의 여지는 많잖아요. 뭐 주사제가 뭐 더 좋니, 경구용이 더 편하니 뭐 이런 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튼 이제 주사제 시장이 거의 한 80% 되고 경구용 시장이 20% 정도 된다라는 게 뭐 콩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파마들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좋니 저거 좋니 이거보다는 어차피 비만 치료 시장은 뭐 경구용이 됐든 주사제겠든 같이 커가는 시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벤티지 랩이 지금 이제 뭐 상한가도 가고 지금 이제 주가가 아마 4월 한 달만 보니까 한 300% 정도 성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희 펩트론 이제 몰빵한 주주로서는 좀 아쉽다, 저거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뭐 부러워하실 건 없습니다. 어차피 뭐 우리가 오늘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펩트론 투자한 이유는 어차피 보면 이제 릴리한테 기술 이전이 된다 그러면 지금 주가보다는 뭐 2.5배, 5배 정도는 갈 거라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최소 10조에서 20조 갈 거다. 그러면 지금 이제 4조가 좀 안 되니까 10조 가면 2.5배 먹는 거고 20조 가면 이제 5배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펩트론 투자는 이제 핵심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좀 살펴볼 건 있는데요. 인벤티지 랩 오늘 뭐 기사 내용 이런 게 떴더라고요. 원래 인벤티지 랩이 어떻게 보면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펩트론과 이제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우리 국내에서 바이오텍 중에서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펩트론하고 인벤티지 랩 이 두 가지, G2G 바이오도 있지만 아직 상장을 안 했으니까 요 두 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두 개 회사에서 보면 이제 일단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라일리아 연계가 되어 있고 인벤티지 랩은 이제 베링거 이제 공동 연구 개발 이 있으니까 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요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인벤티지 랩은 최근 자사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혁신적인 경구 제형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새로운 치료 옵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23일 키움증권에서 진행한 기업 설명회 IR을 통해 펩타이드 기반의 비만 치료제를 주 1회 복용 가능한 경구 제형으로 구현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회사 측은 고유 물성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 약물 전달 가능한
플랫폼 기술을 통해 세마글루타이드를 적용한 실험에서 일주일간 약효 지속 및 23.3% 생체 이익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구용 제형에 대비 73배 이제 향상된 출시다라는 건데요. 일단 여기서 이 기사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인벤티지 랩이 지금 이제 페트론과 경쟁한 거는 여튼 뭐 주사제 원일의 제형을 만들어서 이제 릴리라든지 이런 빅파마들한테 이런 플랫폼을 기술이전 하겠다라는 것 같고 했는데 지금 기사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구용제로 나왔습니다. 이제 세마글루타이드인데 어떻게 보면 위고비 성분이죠. 원래 경구용이 매일 먹는데 매일 먹거나 이틀에 안 먹으면 정도 먹는데 일주일 제형을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기사 내용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보통 이제 경구용제가 이제 생체 흡수율이 이용률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량을 되게 높여야 되는데 이제 어쩌게 보면 23.3% 생체 이용률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경구용제 대비 73배 향상된 수치다. 이것만 보면 되게 대단한 그 내용 같습니다. 근데 여튼 요 내용을 보고 일단 비만 치료제 경구용제도 이제 테마를 이루고 있다. 긍정적으로는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제가 좀 인벤티지 랩에 대해서 조금 깐다고 하면 조금 제가 왜 인벤티지 랩을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특히나 이제 인벤티지 랩이 이제 베링거 이제 메시 치료제 공동 연구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기술 이전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메시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하자면요. 메시 치료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간이 이제 굳는 그런 현상이 그래 간 경변을 이제 발전하고 이런 건데,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일단 이쪽 시장이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24년도 기준으로 10조 5천억 정도 시장이 마켓 쉐어가 되고요. 2033년까지 해서 42조 정도 매출이 될 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용입니다. 근데 여튼 간이 딱딱한 게 굳는 현상은 이제 섬유증, 이제 간경화증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치료제의 핵심이 세 단계가 구분이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1단계가 F0부터 F1이라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경미한 섬유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식습관으로 개선 가능한 수준이고, 특히 2단계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섬유증입니다. 이제 간 경화가 심하게 되는 거죠. 딱딱하게 되는 거죠. 이게 F2에서 F3인데 요게 GLP-1 계열 약물이 타겟이 되는 요런 겁니다. 그래서 3단계가 이제 간 경화증, 이제 심각한 거죠. 이제 F4, 이제 F4D 뭐 이렇게 됩니다. 크게 이제 어떻게 메시 치료제 환자군을 어떻게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리서처 TV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참고를 한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시 치료제는 이제 일단 리서처 TV는 한 33조 이제 규모 정도 예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시판된 약물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게 마드리갈의 레스메디롬이라는 성분의 이제 약물인데, 얘가 메시 치료제 이제 핵심 데이터가 두 개입니다. 뭐냐면 섬유증 악화 없이 메시를 해소하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섬유증 악화 없이 섬유화 1단계 이상 이제 감소시키는 게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 데이터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이 마드리갈 레스메디롬 성분을 썼을 때 첫 번째는 20% 정도 차이 난다. 이제 쓴 사람과 위약분 대비해서 20%고, 이제 섬유 1단계 이제 감소등이 이게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12% 정도 차이 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판된 약물의 이제 이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빗대서 보면 일라일린이 이제 트리제파타이드죠. 이제 SC 제형으로 이제 했는데 메시 치료제에 들어갔는데, 일단 섬유 악화증 없이 메시 해소가 어떻게 보면 52% 차이입니다. 이게 데이터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섬유화 단계 1단계 감소는 이제 이 일라릴리 제품은 이제 마이너스 21% 차이입니다. 그런데 베링거 인게라면 서브두타이드죠. 얘도 이제 이중작용대 GLP-1이랑 GCC 요 이중작용인데 얘도 주의의 제형인데 48주차 이제 섬유증 악화 없이 메시 해소는 48% 정도 차이 난다. 그러니까 릴리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근데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도친기친인데.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섬유화 단계 1단계 이상 감소시키는 게 38.6%.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릴리보다 훨씬 더 한 17% 정도 더 이제 효과가 더 좋다라는 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주일의 SC 제형 주사제 같은 경우는 이제 베링거가 가장 지금 현재로서 데이터가 좋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눈여겨볼 게 이제 바이킹 테라퓨틱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틀에 이제 경구용제입니다. 먹는 약이죠. 근데 이제 뭐 데이터는 이제
매시 해소되는 거는 45%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단계 이상 감소되는 거는 22.7%라고 해서, 이거는 일단 주사제 대비해서 경구용제는 좀 효과는 좀 떨어진다. 근데 이제 복약의 편의성이 있겠죠. 메시 치료제 제일 강자로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베링거입니다. 베링거. 근데 베링거는 인벤티지렉과 월일의 제형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일랄리니는 이제 펩트론하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스턴, 파마수티카, 이제 경구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강 체제로 이제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 메시 치료제 분야의 최고 강자는 베링거로 보입니다. 이제 왜냐면 2단계 1개월 이상 그 이제 섬유화 되는 게 가장 데이터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SC 제형은 월일의 제형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킹 테라피우티스 같은 경우에 이틀 먹어서 이제 경구용제인데 지금 이런 데이터를 나타내는데 복약의 편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 맞는 거라 이틀에 한 번 먹을래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별로 메리트가, 주사제에 메리트가 없잖아요. 근데 월일회로 한 방 맞을래요, 이제 뭐 이틀에 한 번씩 약 먹을래요, 이거는 조금 편의성이 봤을 때 주사 한 방으로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월일의 제형이 이제 개발이 필수적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랩은 월일의 제형의 성공 가능성이 저는 되게 검증 중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좀 지켜보자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펩트론 같은 게 월일의 제형 검증 중이다, 뭐 지켜보자, 베링거도 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펩트론은 2003년도에 이제 대웅제와 루피오 대포주의 기술 이전한 그 월일의 루프린지 이제 월일의 제형 만든 그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화해서 연간 200원, 300원 정도 대웅제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펩트론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벤티지랩에 대해서 월일의 제형은 이제 검증이 끝났다는 게 그 근거가 이제 대웅제와 루피오 대포주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인벤티지랩은 아직까지 그게 랩에서 이제 연구실에서는 했지만 실제로 상용화한 뭐 이런 검증이라든지 이런 생산 관련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신뢰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인벤티지랩은 베링거 SCJ 월일의 제형 얘기로 이때까지 쭉 했다가 이걸로 이제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협업이 되고 기술 인정 진척된 내용이 나와야 주가가 가는 게 제가 보는 게 되게 상식적인데, 주일에 경구용제를 개발 뉴스하고 또 이런 이제 기사 뉴스를 내고 상한가로 가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벤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회사에 대해서 내 돈을 어떻게 보면 검증이 끝나지도 않은 회사에서 이런 회사를 이제 몰빵을 한다? 한 주라도 산다?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제 채널의 특징이 어떻게 몰빵 투자잖아요. 몰빵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확실한 회사를 우리가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그 전략이 있는데, 인벤티지비 대비 지금 300% 올랐다고 해서 내가 뭔가 돈을 들이고 뭔가 투자하고 싶다라는 거는 저는 아직 되게 리스크가 크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건 펩트론은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메시 치료제까지도 릴라릴리랑 이제 기술 이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게 요렇게 똑같습니다. 만약에 릴리 펩트론이 데이터는 조금 베링거보다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월일의 제형이 먼저 나온다고 하면 릴리가 메시 시장의 최강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펩트론의 몸값이 더 올라가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몰빵 투자 시 핵심은 확실한 종목에 투자를 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펩트론은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알테오제는 이제 검증이 끝났으니까 지금 20종목이고, 펩트론은 지금 검증 중이라서 4종목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에 비해서 엄청 저렴한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대웅제와 루피오 대포주의 성공을 보기 때문에 검증이 끝났다, 그래서 최소 이제 알테오젠 시가총액 가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인 거고요. 그러면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 제가 보는 입장 기대줍니다. 그리고 SCJ 월일의 제형은 지금 뭐 성공한 뭐 이력이 없지 않습니까?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회사의 희망사항과 카드라는 거지. 그리고 또 뭐 어느 정도 데이터 나왔지만 그게 상업화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저는 아직까지 검증 중이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거냐. 되면 대박이고 안 되는 쪽박인 거를 그 안 됐을 때 그 원망을 어떻게 들으려고 이 회사에 대해서 좋다 맞다라는 거를 난 절대 얘기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이나 펩트론을 사라는 거는 제가 나름대로는 봤을 때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좀 장기간으로 보유를 해서 가지고 가면 수익이 난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펩트론 몰빵 가세요, 뭐 알테오젠은 위대한 기업입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 지금 제 입장에서
이런 회사를 내가 남들한테 사라고 했다가 지금 주가가 많이 가다가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저는 위험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벤테이지 랩에 대해서는 제가 검증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내가 한 주라도 사다라는 소리를 절대 못합니다. 물론 지금 펩트론 가진 것보다 이제 저번달 4월달은 수익률이 더 좋지만 그래도 제가 한 주라도 사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거 어떻게 될 줄 알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를 투자함에 있어서 카다라든지 희망상을 절대 안 믿습니다. 회사가 말하는 회사 말도 좀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희망상 카드라보다는 계약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펩트론도 제가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을 계속 투자하고 있다가 펩트론 투자한 거에 작년에 이제 릴리랑 이제 공동 연구 개발 그 계약서를 보고 어떻게 보면 투자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튼 제약바이오 투자 시 제일 중요한 건 카드라가 아니라 희망상이 아니라 계약서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저희가 한 18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6만 원 이렇게 조금 약간의 행보를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이렇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가 멤버십 회원이 갑자기 좀 많이 들어오셔서 좀 불안해하신 분이 되게 많으신데 좀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10월 달부터 그 뉴스 계약을 뭐 10월 8일날 먼저 1차적으로 들어갔고 그 알테오젠 그 11월 8일날 에너투 뉴스를 보고 그걸 다 매도를 하고 그대로 이제 펩트론을 몰빵을 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8일부터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여튼 지금 6개월 저는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하한가도 맞고 7만원 후반대도 갔고 8만원 갔다 9만원 갔다 10만원 갔다 요 행보하는 기간이 거의 6개월이었거든요. 6개월 정도 했었는데 6개월 인내해서 이제 70% 정도 수익이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저는 하한가도 버티고 7만원 후반대부터 버티가지고 지금 이게 70% 수익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저희 멤버십에 최근에 들어오시면 최근에 이제 좀 사서 이제 평단이 높다 17만 5천에서 뭐 18만 원에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급등시기에 매수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처럼 6개월을 안 기다려도 되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을 세이브한 게 너무 되게 부럽단 말입니다. 그게 되게 장점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껏 해봤자 이제 지금 16만 5천 4천을 해봤자 18만원 대비했을 때 한 마이너스 15%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늘 주식 투자인데 있기 때문에 뭐 이거 1, 2주 투자가 뭐 마이너스 요거 났다라고 해서 별로 흔들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관점을 바꿔보면 저는 지금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15%인데요. 대신 뭐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라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앞으로 릴리 기술 이전이 나오고 루폰 승인이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주가는 말이 안 되거든요. 날라갈 겁니다. 최소 10조에서 20조 갈 거니까 그때 가면 지금 아무 의미 없는 그거거든요. 근데 뭐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하실 필요 없잖아요. 야 니는 수익권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안 돼. 저도 수익권이지만 6개월 인내했다니까요. 6개월 인내해서 그 하한가도 버티고 해서 여기 온 거니까 좀 마음은 약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내 기술 이전 나오면 뭐 시세 보고 정리할 때 한 8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한 4개월 정도 인내하겠다는 마음으로 좀 투자하시면 별로 흔들릴 게 없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 좋은 건 없더라고요. 하나 좋은 게 있으면 하나 나쁜 게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산다고 해서 저는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6개월의 시간을 벌었으니까 저는 그런 게 되게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 불안해하지마자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2월 7일 일날리 기술이전 계약이 났죠. 9천억 정도 이제 나왔는데 장 마감 후 공시됐어요. 그래서 2월 7일 종가가 2만 550원이었는데 3일 연속 상한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월 28일 날 58,800원 공시 후 한 3주에 이제 최고가를 찍었죠. 근데 이제 요때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기술 이전 나오면 날라간다라는 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면상 같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기술 이전 뉴스 나오기 전까지 펩트론은 아주 저평가 구간이다. 아마 뉴스가 나오면 이제 상한가 몇 번 갈 거다. 그때 시세 보고 정리도 늦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 이전 나오기 전까지의 매수는 이제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BA 바이오죠.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보면 기술 이전 계약이 큰 딜이 크게 세 개 나왔죠. 올릭스, ABA 바이오,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20조니까 좀 걔는 이제
기대주가 아니라 이제 검증주와 실적주라고 봐야 되는 거고, 뭐 3조 미만의 회사가 어떻게 보면 에베바이오, 올릭스, 어떻게 보면 이제 펩톤 많이 올라서 이제 4조 정도 되니까. 근데 요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면 이제 주가 추이를 보면 그렇습니다. 에베바이오도 이제 4, 5, 1날 4.1조 정도 기술 이전이 나왔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4.1조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GSK 이제 에베바이오가, 우리는 이제 펩토론 같은 경우는 시판된 약에 대한 잽바운드에 대한 이제 제형 변경인 거다. 제형 변경, 롱액팅 기술인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시판된 약이 아니라 같이 이제 해서 이제 신약을 어떻게 보면 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4.1조지만 저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마음은 조금 있습니다. 4월 4일날 이제 종가 이제 34,000원이었는데 장 마감은 공시돼서 한 번 상한가 하고요. 그리고 4월 23일 해서 69,400원, 공시 후 요것도 한 3주 정도 해서 이제 최고가 나왔습니다. 이제 5월 7일 기준 62,600원인데 여튼 얘도 기술 이전 나오고 나서 3만원만 하는 게 지금 2배 이상 올랐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릴리 기술 이전 나오면 최소 지금 현재 주가에서 2배 이상은 갈 거다라는 게 제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계약 규모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계약 규모가 또 대한민국 또 역대 딜이 나오면 또 더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5%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런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온다, 루프원승이 나온다면 그냥 뭐 상한가하고 지금 주가 2배는 그냥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5% 5% 마이너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괜히 단타 치거나 이거 하다가 그 뉴스 나오고 장마음하면 사지도 못하고 날아가는 거를 보면 절대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단타 치지 마라, 사파사파 하지 마라는 게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기술 이전 나오면 날아간다는 게 에이비바이오, 올릭스를 이 케이스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안하지 마셔라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펩토론 시가총액이 현재 뭐 4조에서 지금 떨어졌죠. 뭐 4조 좀 안 되는데 보수적 관점은 저는 10조 정도 봅니다. 그 10조라는 게 알테오젠 네, 20조니까 선반영하면 절반 때리면 되니까 10조 정도는 보수적인 관점을 보는 거고, 희망적 관점은 20조까지도 가능하다. 그게 뭐냐면 기대감으로 이제 20조 정도 간 게 이제 알테오젠이잖아요. 지금 실적이 없는데 지금 간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펩톤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게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24년 전기차 테마 에코프로는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다 해서 그런 테마도 이루고 나오고 하니까 에코프로는 30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비만 치료제 테마도 이루고 있고, 지금 여름도 다가오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얼마 전에 또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위고비 먹다가 지금 jet바운더로 갈아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도 빠지고 뭐 연예인들 셀럽도 다 이런 내용이 나니까 요즘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여자분들 관심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충분히 테마를 이룰 수 있는 매력적인 테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테마를 이루면 뭐 에코프로도 전기차도 30조 갔는데, 아니 우리는 전 세계 1위 제약사 릴리한테 주력점이 jet바운더한테 이렇게 기술자한테 20조 못 갈 게 뭐가 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24년도에 플랫폼 기업도 알테오젠도 23조 갔고, 그리고 25년은 제가 봤을 때 비만 치료제, 제가 봤을 때 돈 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게 뭐 방산시장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요런 비만 치료제 시장, 제약바이오 중에서 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5년 비만 치료제 테마를 이루면 저는 이제 펩토는 20조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테마를 이루면 20조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똑같이 얘기합니다. 물려있는 종목 손절을 못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보유 종목 모멘텀을 보고 4개월 정도 내가 들고 있는데 2배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그걸 보시고 없다 하면 그냥 뭐 이제 확률 게임이니까 우리는 베팅하는 거니까 확률 높은데 베팅을 해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제 펩토론 몰빵시 제임스 말대로 4개월 투자시 2배에서 뭐 5배 정도 수익 가능하냐, 이걸 보시면 되잖아요. 오늘 제가 말한 게 릴리 기술이 이제 나오면 아까 에이비바이오 올릭스를 봤을 때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체크할 7배 리스크가 없냐, 안 되는 게 100%거든요. 안 되는 게 없냐, 제가 얘기했다시피 펩토론이 일단 첫 번째 신약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라서 이제 제가 안전하다는 리스크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웅제와 루피오 대포제 그 사업화 성공 이력이 검증이 끝났다라는 게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게 다 고려가 됐으면 마지막으로는 야수의 심장으로 가서 과감하게 결단해라라는 게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릴리 기술 이전 발표 전 매수는 한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셔라 합니다. 그리고 매수 금지 시점까지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뉴스가 나오고 나면 이때부터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매도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20년대 알테오젠
이제 전 세계 1위 기업 키트루드한테 이제 기술 이전 계약했던 차트랑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펩트론도 어떻게 보면 미래 전 세계 1위 기업이요. 젯바운드한테 기술 이전하는 거니까 그거에 빗대서 보면 똑같은 플랫폼 기업이고 똑같은 전 세계 1위 기업하고 비비고 있는 거니까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테온대도 3월 20일 알테오제 주총 끝나고 나서 이제 기술제 관련해서 조금 언급이 되면서 걱정하지 마시라. 조만간 좋은 소식 날 거다라는 거 가지고 이제 쭉 갔거든요. 5개월 동안 상승했죠. 그래서 최고가 12만 5천까지 갔습니다. 12,000원, 13,000원 하던 게 12만 5천, 템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똑같이 이제 펩토로를 여기에 빗대서 보면 이제 우리도 주총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날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8만원, 9만원 하다가 지금 이제 17만원, 18만원 갔다가 이제 16만원대 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상승 이제 한 달 했습니다. 4월달 한 달 했습니다. 이제 아직 몇 달은 남았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라 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제가 알테오 투자를 하면서 내가 놓쳤던 거 그리고 내 주변에 알테오제 가지고 돈을 못 벌었던 친구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요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요거 좀 참고하셔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핵심만 말씀드리면 단타 치지 말라는 게 제가 핵심입니다. 단타 치면 이런 날아가는 종목들은 싸게 사고 비싸게 사는 우를 범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5% 10% 먹으려다 기술인정 계약이 장 끝나고 나왔어. 그럼 날아가면 못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5% 10% 먹으려고 이제 단타 치지 마라, 삭파삭파 하지 마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종목에 사람이 빠지면 안 되니까 10조에 이제 이별 준비하고 20조면 깔끔하게 헤어지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펩트론의 가치 업사이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국내 최고의 업사이드입니다. 2.5배에서 5배 정도 수익 가능하다. 4조에 사면 현재 시총 4조인데 제가 생각하는 게 10조에서 20조 정도다. 그리고 제가 이제 펩트론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비파마 일랄리의 선택입니다. 전 세계 1위 제약사입니다. 일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도 엔비디아랑 뭔가 납품을 해야 이제 날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텔이랑 한다고 날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1위 제약사 릴리랑 연결되는 릴리의 주력 제품 비만 치료에 연결되는 게 펩트론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배 리스크가 없다. 예, 신약이 아니고 플랫폼이고 대웅제와 루피오 데포지 상업화 성공 이론을 검증 끝났다. 그래서 25년 최고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펩트론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펩트론이 올해 어떻게 보면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가는 원년이 될 거고 목표 주가는 단기로는 10조에서 20조, 주가는 50만원에서 100만원이고 장기로는 200조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변동성 지금 이제 행보하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흔들리지 말고 자기 신념 가지고 10조까지는 내가 꾹 쥐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위대한 종목을 알고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2배, 3배, 5배를 먹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105TV 멤버십 토론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멤버십이 이제 642명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만든 이유는 리딩하는 거 아닙니다. 내일은 나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은 아무도 못 맞죠. 리딩하려고 만든 방이 아니고요. 팔지 말고, 단타 치지 말고,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투자하는 회사 잘 알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 의심되거나 궁금한 거 해서 제가 검증도 해드리고 저희 고수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경험들 많이 듣고 하셔가지고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자꾸 내일을 맞추고 사팔사팔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장기로 투자하면서 2배, 3배, 10배 먹는 게 진짜 주식 투자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공유하니까 그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고 힘들 때도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지금 뭐 70%인데 제가 좀 있으면 저는 한 300%, 500%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도 의지하면서 하면 되니까 여튼 혼자 투자하면 심심하니까 같이 하면 재밌게 돈도 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제 찰리 뭔가 하는 말이죠. 대중을 따라하는 것은 평균을 후퇴하겠다는 말이다. 이 말은 지금 지금 오르는 경고연결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건 대중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공부한 거, 내가 몰빵한 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식 투자라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걸 못하기 때문에 큰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거둬야 돼요. 저 작년은 11월 8일에 몰빵 가서 6개월간 기다려서 지금 이제 70% 정도 수익률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앞으로는 더 크게 이제 수익률이 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도 안 하고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투자란 몇 군데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요.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앉아 있는 것이다. 내일을 맞추고 종목을 찾고 왔다 갔다 사팔사팔 해서 큰 돈을 못 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확실한 종목 몰빵 가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지금 현재 70% 정도 수익 났잖아요. 지금 제가 돌리도 프로젝트를 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데 3개월, 4개월 정도 보시면 아마 그게 뭐 200%, 300% 이렇게 가 있을 겁니다. 1년 투자해서 두세 배 버는데 그걸 안 한다 하면 뭐 주식 하지 말아야죠. 나쁘지 않잖아요, 수익률. 그러니까 너무 5%, 10%에 연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대한 회사 사서 기다리면 이제 주식 투자로 큰 수익 벌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핵심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